뭐 니즈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종합형 상품 위주로 오늘 안내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자녀보험까지는 자료로 좀 대체를 하고 종합형 상품이 이제 4월 되니까 보험료가 좀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치안보험이니 뭐 운전자 이렇게 단품형 말고 종합형 상품을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수들이 다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건실한 이런 그 급여 받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굉장히 많이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니즈를 제가 빨리 넘어가려고 그냥 설렁설렁 말씀은 드리지만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가 안 좋아진 것들을 조금 추이를 주가를 통해서 좀 보면 요때 한 97년, 98년도 때 주가가 확 빠진 거는 뭐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진 거였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IMF 때, 그렇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2008년도에도 또 주가가 확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 금융위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예, 서브프라임 다 워낙 다들 이렇게 스마트하시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한 이제 10년이 아니 한 12년 정도 가다가 요번에 주가가 확 빠졌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게 됐죠. 사람들이 사실은 자꾸 이런 금융 위기라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또 어려움들도 생기지만은 요즘에 또 막상 이런 게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째가 오니까는 자꾸 학습이 돼서 그런지 또 이렇게 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과감한 또 투자를 또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또 매니저님들 중에서는 요 기회 때 뭐 좋은 거 사신 분 혹시 계십니까? 돈이 없나요? 다 똑같군요. 저도 돈이 없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 쪽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학습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해약되는 부분이에요. 해약되는 부분들. 요즘에 해약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해약률이 되게 늘고 있습니다. 7년, 8년, 9년 계속. 근데 지금 2020년도 통계는 없지만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환급금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해약률이 되게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해약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약이 많아지면은 저희 매니저님들 입장에서 좀 저희끼리 말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가요? 그렇죠? 또 다른 기회들이 또 우리한테는 또 올 수 있으니까 뭐 남들이 어려워서 해약된 게 잘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영업 측면에서 또다시 뭔가를 터치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기회를 봐주시면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자꾸 깨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한번 유지를 제가 한번 봐보면요. 통계 자료를 통해서 2년 시점에서의 그 원수화 쪽 보시면 한 67.69% 정도. 대형 대리점들을 봤더니 67.57%. 한 67% 정도의 숫자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유지율이 67%니까는 반대로 해약률이 몇 프로예요? 한 32% 정도 되는 거죠. 셋 중에 한 명 정도는 2년 있다가 좀 그 유지를 못하고 해약하는 것 같고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보면 생명보험 쪽은 보니까 한 5년 시점에서 한 50% 정도. 손해보험도 큰 차이 없이요. 손해보험도 5년 시점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는 그 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그렇다는 더 길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일찍 깨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숫자가 수렴하는 게 이 정도라고 좀 나타납니다. 인터넷상에 제가 7년, 10년짜리는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한 10년 정도 가면 유지율이 한 얼마나 될까요? 저희 매니저님들 그냥 생각에는 한 30%. 저도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 뭐 한 내외 정도. 그쵸? 그러니까는 셋 중에 한 명 정도만 유지하는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가면은 그쵸? 5년 정도가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유지를 많이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쵸? 우리가 너무 비싸게 부담스럽게 유지를 끌고 가다가 또 어려울 때 깨고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적정한 그런 금액대의 합리적인 설계들을 우리가 고객분들에게 제안할 필요가 있고 아까 이런
금융 위기를 통해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학습이 되는 것처럼 금융 소비자들도 자꾸 버겁게 유지하다가 또 리모델링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는 조금씩 더 좀 보험에 대한 이런 지능들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것들을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알고 그래서 오늘 종합형 상품에서 이 표준체랑 유병자 쪽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금액적으로 우리가 좀 절감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좀 안내하고 상품은 자료를 통해서 대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편 쪽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간편 상품이 어떤 고지 상품이죠? 325 고지하는 게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그렇죠? 311 고지도 있지만 걔는 보험료가 좀 어때요? 세죠? 근데 간편 상품 중에서 고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비싸고 안 비싸고에 대한 차이가 이 고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할증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5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25보다 고지가 간소화돼 있으면 할증이 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붙어 있어서 그렇죠? 고지를 덜 해도 되니까 고지를 안 해도 되니까 할증이 더 붙어 있어서 보험료가 좀 더 할증이 많이 붙어서 보험료가 셉니다. 이건 보험료 올라가기 전이지만은 그냥 그 325 대비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325보다 311 보험이 훨씬 더 세죠. 325보다 뭐 두 가지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셉니다. 이 회사도 325보다 두 가지 물어보는 게 더 세죠. 325를 기준으로 얘보다 고지가 좀 더 간소화되어 있으면 할증이 더 붙어서 보험료가 센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325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3일로 하진 않으시죠? 보험료가 세니까. 요걸로 갑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논리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얘보다 고지가 간소화되면은 할증이 많이 붙겠지만 반대로 얘보다 고지가 더 강화된다면 더 빡빡해진다면 할증률은 어떻겠어요? 좀 덜 들어가겠죠. 할증이 덜 들어가서 보험료는 좀 더 유리해집니다. 보험료 좀 더 싸집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손해보험 쪽, 생명보험 쪽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손해보험 쪽을 보시면 간편 상품 있죠? 간편 고지 상품 중에 325보다 간소화된 거는 회사마다 많이 있는데 325보다 고지가 더 강화되어 있는 간편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325보다 고지가 강화되어 있는 간편 상품. 표준체의 일반 심사 태우는 그 표준체 상품 말고 간편 상품 중에 325 고지보다 좀 더 강화된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손해보험에는 하나손해보험은 오히려 좀 방향이 좀 다르죠. 간소화된 상품은 없고 강화된 상품이 하나가 있어서 판매가 됐는데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객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점이 됩니다. 325하고 333하고 유사하죠. 앞에 있는 3은 325의 3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2는 뭐예요? 325의 2는? 2번 수술인데 요 3은 얘도 2번 수술이에요. 대신 몇 년이에요 그러면? 3년 내 2번 수술. 그러니까 2년보다는 3년이니까 더 고지가 강화된 거죠. 강화된 겁니다. 5는 325의 5는 뭔가요? 암이고 얘는 뭐예요? 암이기도 한데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암하고 뇌 쪽하고 심장 쪽하고 뭐 투석하는 뭐 신장 투석하는 거라든지 그런 경우를 좀 같이 물어봅니다. 암만 놓고 보면은 얘보다는 짧아서 좋지만 다른 중대 질환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얘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대신 우리가 요걸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얘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타겟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암으로 인해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3년이 넘었는데 아직 5년이 안 넘어갔어. 그런 경우는 325로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요걸로 들어갈 수 있고 경증 질환자라고 해서 오늘 제가 나눠드렸던 책자 맨 뒷면을 한번 보시면 나눠드렸던 책자 맨 뒷면을 보시면은 예외 질병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외 질병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원래 이 333 가운데의 3자가 고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수술이 3년으로 좀 길어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다 인수가 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블럭에 첫 번째 줄 가운데 빨간 글씨 뭐라고 써 있죠? 자궁근종을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인수예요, 거절이에요?
원래 고지사항으로는 거절이죠. 2년이든 3년이든 입원 수술이 있으면 거절인데 여기에 있는 질병,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자궁근종 수술했다. 원래는 거절이지만 저희는 인수가 납니다. 그 인수에 대한 예외 질병에 대한 리스트가 업계에선 가장 많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확대됐다라고 해서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거 없이 웬만한 질병들, 특히나 상해 관련된 것들 다 인수가 되고요. 여기 상단에 이 주황색 그 색칠로 돼 있는 박스에 보면 입통원은 며칠까지라고 돼 있어요? 15일까지도 입원 수술을 하더라도 인수가 납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7일 정도에 입원을 해야지만 인수를 해주지만 하나손해보험은 15일까지도 인수를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경증 질환자라든지 그리고 약만 복용하는 만성 질환자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분들 계시면은 일반적인 표준체 상품으로 인수 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3위호로 들어갈 거예요. 3위호로.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런 정도의 병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3위호로 들어가시지만 333호로 들어오셔도 다 인수 납니다. 다 인수 나요. 그렇게 되면은 간편 상품이 할증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할증이 붙어 있는 게 요번에 예정이율 내려가서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갔는데 오히려 고지를 조금 강화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325보다는 333으로 들어와서 설계를 하시면 동일한 보장도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325가 있지만 325 여전히 활용하시고 있는 뭐 참편한 건강보험, 무해지 가져가실 거면 실속자가 들어가져 있는 참편한 실속건강보험 요걸로 활용하시면 되지만 요 333을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우리가 할증을 좀 덜 먹여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 3년 내에 중대질환이 암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심장 쪽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그리고 간경화, 투석주기 만성질환 요렇게도 좀 더 물어보기 때문에 325보다는 고지사항이 좀 더 빡빡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대신 아까처럼 경증 질환이나 그런 약 위주로 갖고 계신 약 복용 위주로 하시는 만성질환 분들은 요걸로 들어가셔도 다 인수가 나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즘에 유병자 상품에서 뇌혈관 허혈성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요 상품을 통해서 진단비 들어가실 때에 700만 원까지 60세까지 뇌혈관 허혈성이 좀 들어가고요. 요 상품은 500만 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3위호로 들어갔을 때 수술비를 안 넣고 진단비만 업셀링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뇌혈관 허혈성이 3위호에서는 1000만 원까지도 60세까지 들어갑니다. 한도도 저희가 나쁘지 않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활용을 해주시되 333으로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분들은 325보다는 예로 활용을 해주시면 간편 상품도 조금은 무겁지 않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3은요. 갱신형, 비갱신형, 무해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무해지 선호하시는 저희 그 매니저님들 같은 경우는 333 들어가서 무해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 무해지로 들어갔을 때에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갱신형은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비갱신으로 갔을 때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33이라는 간편보험이 업계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325 기준으로 간소화되어 있는 것만 대부분 마련이 되어 있지 얘보다 강화된 거는 사실 간편보험인데 더 간소화된 게 좋지 빡빡한 거는 별로지 않나라고 해서 어떨 호불호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처럼 충분히 맞는 그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333이 할증이 좀 덜 먹여져 있어서 오히려 활용하시는데 고객분들 좀 더 보험료를 세이브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좀 325 유병자 쪽은 좀 넘기고요. 우리가 간편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표준차 상품으로 저희가 좀 가져가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해지 그동안 많이 안내를 했는데요. 안전장치를 몇 개 달아서 갱신형 상품으로도 업셀링 해보시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좀 배제하지 않고 한번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합니다. 갱신형 상품은 보통 연령대가 한 어느 정도 때 많이 활용하시기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갱신형 상품은? 60대, 50대 이상 정도는 그래도 갱신형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비갱신으로 가져가기 보험료가 워낙 좀 세기 때문에 고연령대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한번 이 갱신형 상품의 확실한 효과들이 한번 보시면 40세 기준으로 3천, 뇌 쪽도 3천, 심장 쪽도 3천, 수술비 좀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한번 100세로 가져가면 남성, 여성 보험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해지로 많이 활용하시죠. 무해지로 가져가면 이 정도 보험료 나와요. 근데 말 그대로 요즘에 그 20년 갱신형으로 가져가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년 시점 유지율이 몇 프로였어요? 50% 정도였습니다. 50%. 10년 가면 제가 볼 때 한 30% 안짝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사실 좋아요.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동안 갱신 주기 안 바뀌니까 이렇게 제한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형은 좀 50대나 좀 60대 넘어가서 많이 활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젊은 연령층에서는 갱신형을 활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젊은 층에서는 갱신형을 활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 보장기간이야 뭐 납입기간 말씀하시는 거. 납입은 갱신형은 몇 세까지 납입하는 겁니까? 종료될 때까지니까는 계속 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쨌든 갱신 이후에는 또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낮은 연령층에서 많이 선호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갱신형 상품이 보험료가 저렴한 거는 맞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워하기 때문에 몇 가지 장치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도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좀 저렴하고 보장을 크게 가져가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회사마다 다 있겠지만은 이 갱신남면되는 거. 보통의 손해보험 상품의 갱신형 상품은 납입 면제 사유가 생기면은 납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잘 안 나오지만 40세 방금 여기 가입했다라고 쳤을 때 60세, 80세, 100세 한 5년 내에다가 한 10년 내다가 50세 돼갖고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때까지는 돈을 냈지만 그렇죠? 이 이후에는 돈을 내요, 안 내요? 납입 면제 됐으니까 안 내죠. 근데 갱신 이후에는 불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은 하죠. 보통은 납입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 갱신형 상품에 납입 면제 됐을 때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납입 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최초 보험 기간까지만 돈을 안 내고 갱신됐을 땐 돈을 다시 냅니다. 그렇죠? 근데 갱신남면되는 유형으로 납입 면제를 선택하시게 되면 납입 면제 이후부터 100세까지 다 돈을 안 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활용해 보시면 젊은 층에도 오히려 가져가 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산에 방금 말씀드린 게 납입 면제 일반형인 거고 납입 면제 고급형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갱신 이후에 갱신 이후의 보험료까지 다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100세까지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보험료가 약간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갱신형을 가져감에 있어서 갱신 남면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 내다가 암 진단 받았을 때에 납입 면제가 될 텐데 요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2천만 원 내고 납입 면제 되는 거고 요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 700만 원 내고 납입 면제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1,300 정도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갱신형이라서 다시 돈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납입 면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금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장치를 좀 더 달아서 보험료 환급특약이라는 것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말 그대로 환급특약 뭐라는 거예요? 보험료를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때 가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돈은 100세까지 돈 다 안 내고 그동안 10년 동안 냈던 돈은 다 돌려주겠다.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없게끔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요 금액대였는데 비갱신으로 가져가면 요 금액대였는데 갱신 이후에도 납입 면제가 되게끔 납입 면제 고급형으로 가져가면 요 정도. 환급까지 집어넣으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요 정도 금액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갱신 기준으로 얘보다 아까 무해지가 얼마였었는지 혹시 대충 기억나세요?
무해지로도 우리가 많이 제한을 하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요 금액대를 요 정도로도 제한을 하는데 납입 면제가 갱신 이후도 납입 면제 되고 냈던 돈도 돌려주게끔 특약을 넣었는데도 금액대를 보시면 얘의 한 절반밖에 안 되죠.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라는 갱신 주기를 갖고 가기 때문에 뭐 다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경기에 따라서는 되고 안 되고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무해지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권하는데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고급 그 납입 면제 고급형 갱신 이후에 남면되는 거 또 냈던 돈을 돌려주는 이런 특약들도 활용해 보시면 오히려 표준채 대비 절반 금액으로도 상품을 제한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갱신형은 50대, 60대에만 좀 우리가 활용을 하거나 제한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30, 40대에도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갱신형으로 한번 안내를 해보시는 것도 고객의 보험료를 확 줄이고 또 이런 갱신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더 납입 면제를 통해서 없이 가거나 또 냈던 돈까지도 환급해주는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하신다면은 나쁘지 않게 업셀링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좋죠. 최초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싸게 제한할 수 있고 납입 면제가 됐을 때는 100세까지 어차피 돈도 안 낼 거고요. 갱신 이후에도 냈던 돈도 돌려받기 때문에 안내하기에도 또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납입 면제는 저희가 3대 질병하고 상해 질병 고도유 장애하고 말기 요런 부분으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요 3천만 원, 뇌 쪽 3천만 원, 심장 쪽 3천만 원. 요거는 없는 겁니다. 이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진단비 3,000으로 업셀링 할 때 납입 면제 그 갱신 남면도 적용되게끔 구분을 뒀고 보험료도 돌려주게끔 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3,000 세팅하는데. 그렇죠? 보통은 한 돈 10만 원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매니저님들 머릿속에서 무해지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지만 갱신형이라는 또 방안도 지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또 제한해 보신다면 오히려 보험료도 크게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의 한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를 보통은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 20만 원짜리를 우리가 한 15 내지 한 10, 무해지로 가져가면 이렇게 좀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한 10만 원 정도로 갱신형으로 줄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뭐 종신보험이든 뭐 다른 쪽으로 또 뭔가 운용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자금도 늘려주고 우리 소득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장치들을 통한 갱신형 상품을 제안해 보시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해 주시고 하나손해보험의 이 20년 갱신형 상품이 굿밸런스라는 상품인데 여기에 이런 기능들이 잘 들어져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갱신 활용하실 때에는 저희 한아름 종합보험에서도 뇌혈관 1,000만 원씩 다 들어가고 여기서도 혈관 질환비 다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진단비나 이런 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크게 뒤지지 않지만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통해서 고객분들의 보험료를 좀 더 절감해서 가져갈 수 있는 면에서는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앞서서 좀 시간 경과가 많이 돼서 저도 많이 잡아먹지 않도록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쨌든 4월 이후에 예정이율이 내려가서 보험료가 좀 올라갔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유병자들 간편 상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5가 항상 우리 머릿속엔 기준이지만 아까처럼 약 복용 위주로 하시는 만성질환자나 이런 중대질병이 아닌 입원 수술하신 분들은 333으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인수가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할증된 상품이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니까 하나손해보험의 333 상품 기억해 주시고 이 표준체는 한아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뭐 한도 나쁘지 않게 들어와 있지만 젊은 층에서 이 납입면제 고급형하고 환급되는 특약도 좀 같이 넣어서 갱신형 안내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안 갖고 나왔구나. 이따 끝나고 제가 그 리플렛 하나 나눠드릴 테니까 저희가 가전제품 가동시상 지금 전개하는 게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동시상. 집에 뭐 건조기나 공기청정기나 스타일러 이런 거 다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으시면 한번 목록을 보고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 시상은 시상대로 다 있고 연속 가동이라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50만 원, 7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금액대에 맞게끔 연속으로 가져갔을 때에 LG 거, 삼성 거 위주로만 가전제품을 지금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셔갖고 이런 상품 통해서 20만 원이면은 한 2건, 많으면 3건이면은 어차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20만 원이면 크게 어려운 금액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도전하셔서 소득도 올리시면서 가전제품도 하나씩 타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오느라 안 갖고 왔고 바로 나눠드릴게요.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